우리건설 이야기 현장 개설 순서 7회 가설 설비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2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배수. 지금 보시는 사진은 건축 시공 과정 31에 19번 욕실 천정 그리고 30번 부대 토목에서 동일한 사진을 보여드렸었는데, 화장실 천정에 뭐가 저렇게 배관이 많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1번 배관은 변기에서 나오는 굵은 배관 빨간 선, 2번, 3번, 4번은 파란 선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데 합쳐져서 PD 관을 통해서 저 밑에 1층까지 내려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배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냄새 방지입니다. 냄새 방지. 냄새 방지를 하려면 트랩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지금 보시는 사진이 이제 각종 트랩들인데, 세면기 밑에 여러분들 한번 보셨을 거예요. 한번 이렇게 꼬여 가지고 배관이 이제 꼬여 있잖아요. 꼬여 있는 그게 이제 트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모양에 따라서 P자 모양으로 생긴 건 P트랩, S자로 꼬여 있는 거는 S트랩, P트랩, S트랩 이제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저 꼬여 있는 부분에 물이 차 있는 거예요. 그걸 봉수라고 해요. 봉수. 이 봉수가 차 있어야지만 해충이 배관 타고 올라온다거나 악취가 나는 것을 방지해 주는 거야. 그래서 악취의 역류 방지를 위해서 반드시 봉수가 있어야 된다. P트랩이든 S트랩이든 뒷장에 I트랩이든 그 트랩이 있어야 봉수가 고여 있는 역할을 해준다. 변기의 단면도인데, 변기도 트랩인 거예요. 지금 저렇게 노란색 배관이 살짝 위로 올라가잖아요. 대변을 보고 나면 저 밑에 있다가 저게 이제 쭉 위로 올라가면서 물과 함께 위로 올라갔다가 밑으로 가는데, 저 부분이 이제 물이 차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렇게 빨간색이 이제 물이 항상 저렇게 차 있어서 저쪽으로 악취가 올라오지 못하게, 변기도 그러니까 트랩이고 봉수가 차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저는 이 I트랩이 굉장히 처음 나왔을 때 신기했어요. 어떻게 꼬여있지도 않은데 물이 고여 있을 수 있지? 그러면서 제가 뜯어봤던 기억이 나는데, 저렇게 안에 저렇게 생겼습니다. 저 빨간색 I자로 일자로 쭉 뻗어 있기 때문에 이제 I트랩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 안에도 저렇게 트랩, 물이 차 있는 봉수가 있는 게 있는 거예요. 화살표에 있는 점선만큼 물이 항상 차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디귿자처럼 원형으로 이렇게 있어서 물이 이렇게 타고 내려가기 때문에 항상 그 부분은 물이 차 있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게 생각했던 적이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배수하면서 또 빼놓을 수 없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건설 이야기 6회 때 전문가도 알려주지 않았던 방수,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라고 하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렸는데, 세대 내의 오수가 아까 PD를 통해서 수직으로 저 밑으로 내려간다 그랬었잖아요. 이 설명을 할 때 주사기, 예를 들어서 피스톤 당길 때 이 끝을 이렇게 맞고 당기면 잘 안 내려간다 라고 제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배관에 그 PD 배관, 그 오수가 꽂혀서 PD를 통해서 이제 쭉 내려가는 그 수직관, 그게 이제 옥상으로 저렇게 이제 뽑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열려져 있는 겁니다. 그 적에 통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 공기가. 이 공기가 통해야 물이 쭉쭉 피스톤에 안 빠져나가서 쭉쭉 이제 이렇게 나간다 라는 건데, 저게 없으면 봉수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피스톤 끝이 막혀 있다 그러면 이게 나가면서 봉수를 같이 끌고 나가는 거가 되는 거예요. 봉수 보호를 위해서도 저건 항상 저렇게 열려 있어야 된다 라는 말씀이고요. 오수 배관은 아까 구배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구배가 젖어 있어야 흘러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면 오수 배관보다 밑에 있는 공간에서 혹시 오수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느냐? 물리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흘러갈 수가 없는 거죠. 높은 곳에 배관이 있으니까. 그럴 땐 그러니까 지하층에 물을 쓰거나 화장실이 있는 그런 공간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럴 땐 오수가 배출될 수 있도록 임시로 저렇게 통이 있어야 돼요. 저 안에 지금 보시는 저 안에 펌프가 같이 설치가 돼 있어서 위치적으로 밑에 있는 그 시설에서 물을 뿜어서 배관이 위쪽에 배관까지 이제 흘려보내는 시설. 저건 이제 본공사 시설입니다. 저런 게 또 있다 이제 말씀드리고요. 가설 정화조인데, 가설 사무실 설치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맨 1회 시간에. 거기에 있는 화장실에서 배출되는 들어온 물, 오수가 있는데, 그 들어온 물, 오수, 걔를 이제 모아서 정화조가, 가설용 정화조가 저렇게 다 있습니다. 좋지 않은 냄새를 빼낼 수 있는 배기관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옆으로 뽑아서 가설 단장에다가 높이
설치해 놓은 것을 사진으로 보실 수 있는데, 실제로 본공사용 정화조에도 배기관이 있어야 돼요. 당연하죠. 냄새가 이제 글로 뽑아져 나가야 되니까. 그 배기관은 주변 동 중에 제일 높은 동을 찾아서 거기까지 배관이 가요. 그래가지고 피트를 타고 쭉 올라가서 제일 높은 동의 제일 높은 위치 뭡니까? 옥탑이죠. 옥탑에다가 맨 꼭대기에다가 배관을 저렇게 뽑아서 그쪽으로 냄새가 다 날아갈 수 있게, 그래야 주변 세대에 안 좋은 악취가 전달이 안 되게, 그렇게 이제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사 중인 아파트에서의 오수 근로자들 소변 보는 것도 상당히 이제 골칫거리인데, 계단실에 저렇게 가설 소변기를 설치를 해줍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소변기, 가설 소변기가 또 다 따로 있어요. 소변기 이제 갖다 꼽기 전에 배관을 미리 이제 해놓은 사진인데, 소변기 설치 전에 배관만 미리 이렇게 해놓은 상태예요. 소변을 보면 저 배관을 따라서, 하얀색 배관을 따라서 옆으로 이제 가죠. 그리고 수직으로 쭉 떨어져서 맨 밑에 가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임시 물탱크가 있어요. 뭐 오줌 탱크죠. 소변 탱크가 있어서 저기로 배관을 연결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서 이제 다 내려오는 소변이 배관을 타고 저기에 이제 모여지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저건 이제 일정 기간마다 다 차면 버리게 되는,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렇게 해놔야 세대 내에 이제, 그래서 일하시는 근로자분들이 아무데나 소변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소변기를 저렇게 이제 해놨던 기억이 납니다. 배수는 이제 여기까지고요. 환기 한번 볼까요? 환기는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흡입하는 장치입니다. 저게 실외기실 천정에 보통 다 많이 저걸 설치해 놔요. 흡입해서 각 방마다 공급을 하는데, 저기서 바로 그냥 관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려옵니다. 한번 내려와요. 이렇게요. 왼쪽 사진은 들어온 공기가 벽 속에 배관을 타고 바닥으로 내려온다라는, 저 빨간색 점선 속 벽에 실제로 배관이 연결이 돼서 밑으로 이제 내려옵니다. 오른쪽 편은 그 반대쪽 벽에서 이제 찍은 건데, 저기 내려와서 저 보이는 저 방 바닥, 저 방 바닥에 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하얀색 배관이 벽을 타고 내려온 그 배관인데, 저렇게 방을 디귿자로 한 바퀴 돌아요. 돌고 이제 다시 올라가서 각 방마다 신선한 공기를 공급을 해주는 건데, 이거 왜 내려오느냐, 한겨울에 영하 10도, 20도 막 이렇게 되는데, 저렇게 이제 차가운 공기가 바로 쏴주면 안 되기 때문에 공기를 데워주는 역할을 하려고, 열 손실 없도록 하려고 숨어있는 잡열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차음제 바로 위에 저렇게 배관이 깔려 있는 거예요. 저 위에 난방 배관이, 엑셀 파이프라고 알고 있는 그 난방 배관이 있기 때문에, 난방 배관 밑에 있는 그 숨은 잡열을 이용을 해서 겨울철에 차가워진 공기를 저기서 데펴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실내 공기 온도와 맞춰준 다음에 세대로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진은 현장 개설 순서 7회 가설 전기 때 보여드렸던 사진인데, 각종 팬들, 지하 주차장에 보통 설치 많이 하죠. 오염된 공기 대신에 이제 신선한 공기를 순환시켜주는 환기 장치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가설로는 어떻게 쓰느냐, 지하 주차장에 먼지 나는 거는 공사 중에도 마찬가지인데, 저렇게 이제 그 창문 쪽에다가 가설 팬을 저렇게 달아서 좀 순환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장치들을 해줘야 근로자, 일하시는 분들이 신선한 공기 속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소방, 다섯 번째 소방입니다. 이 사진은 건축 시공 과정 30일에 14번 천정 석고보드 때 보여드렸던 사진인데, 스프링클러 배관이에요. 지금 보시는 게 세대 내에 있는 스프링클러 배관입니다. 저 안에 수압이 걸려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수압이 걸려 있기 때문에 불이 나면 스프링클러 헤드를 통해서 물이 뿜어져 나온다, 이제 말씀드렸고요. 주차장도 있어요. 주차장에도 스프링클러가 다 있습니다. 빗살무늬로 되어 있는 그 헤드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물이 쫙 뿜어져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빗살로 원형으로 되어 있죠. 빗살무늬로 되어 있는 스프링클러 헤드가 위쪽으로 향해져 있어요. 뭐 상향식, 하향식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만, 보통 저렇게 상향식으로 지하 주차장에 많이 되어 있는데, 위쪽으로 향해져 있으면 그 민감한 노즐이 먼지가 앉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좀 보양을 해주기 위해서, 여러분 그 물컵인데 후 불어야 이렇게 종이로 돼서 납작하게 돼 있는 거, 후 불어서 이렇게 쭉 벌어진 다음에 거기다 물 받아 먹는 그 물컵이 아니고 물종이죠. 그게. 그거 있잖아요. 걔를 그렇게 많이들 써요. 그걸 이제 저기 상향식 그 헤드 위에다가
써놓고 손으로 쫙 한번 눌러주면 공사 중에 그 헤드를 보호해주는 어떤 보양지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해줍니다. 참고로 지하 주차장에는 물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지하 주차장 스프링클러 배관은 동파의 우려 때문에 물이 차 있지 않아요. 그럼 불이 나면 어떻게 하느냐? 소방차가 출동을 해서 급수관,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급수관을 연결을 해서 스프링클러가 이제 작동하게 그렇게 이제 해주는 거죠. 자, 건축 시공 과정 31 중에 27번 문짝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사진인데, 세대 현관문은 갑을 할 때 갑종 방화문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었어요. 방화문에는 갑종, 을종 이렇게 이제 있어요. 갑종이 조금 더 센 거예요. 뭐 여러 시험하는 조항이 있는데, 열을 1시간 이상 견디면 갑종, 30분 이상 견디면 을종, 이제 이렇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방화문의 성능을 테스트하는 사진입니다. 세대 앞은 뭐 갑종 방화문이라 그랬고요. 계단실 앞은 을종 방화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지금 저 빨간색으로 구분된 계단실은 화재가 발생을 만약에 했다 그러면 저 빨간색 존, 저 존으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저 계단을 이용해서 대피를 하는 대피 통로인 거예요. 그래서 명칭도 피난 계단이라고 이제 합니다. 아파트에 있는 모든 계단은 다 피난 계단이에요. 왜 불나면 엘리베이터 타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출 수 있는 그런 위험 때문에 엘리베이터 타시면 안 되고, 높은 층이라도 저렇게 피난 계단을 이용해서 대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아까 제가 방화문은 불꽃도 막아야 되지만 연기도 들어오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연기가 들어오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아까 본 빨간색 피난 존에 신선한 공기를 실제로 계속 불어 넣어 줍니다. 화재 시에. 어디로 신선한 공기가 나오느냐, 지금 저 을종 방화문으로 닫혀져서 구획이 되는 그 빨간색 존 안에는 저렇게 다 저게 제연 단파라고 하는 저게 있어서 저 안으로 신선한 공기가 들어와요. 매 층마다 저게 있어요. 저 그릴이 다 있어요. 16층 이상인 아파트에는 모두 다 설치하게끔 법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계단실 앞에 방화문은 항상 닫혀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게 어느 층이든 열려 있으면 아무리 저걸 공급을 해준다 그래도 아무 연기가 여기로 들어올, 그 피난 계단 쪽으로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을종 방화문인 피난 계단의 방화문은 관리사무소에서 닫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실제로 그게 법적으로 닫혀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닫혀져 있어서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가서 다시 닫히고, 그 안에는 계속 신선한 공기가 불어져서 연기가 그 피난 계단 자체로 저 위에 꼭대기에서부터 1층 대피하는 공간까지 신선한 공기로만 차져 있도록 그렇게 이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신선한 공기는 어디서 불어주느냐? 옥상이나 지하층에 저렇게 생긴 팬이 있어요. 저 팬이 있어서 저 장치를 통해서 제연 단파 쪽으로 신선한 공기를 불어 넣어주는, 저게 이제 제연 극기 팬이라고 합니다. 네. 자, 또 불이 나면 안전한 존 구획해 주는 거, 안전한 대피 공간 구획해 주는 거, 이게 어떤 소방의 가장 좀 중요한 기능 중에 이제 하나인데, 지금 보시는 것도 안전한 존 구획해 주는 장치예요. 평소에 저렇게 열려 있다가 불이 나면요, 저 뒤쪽에 고리가 딱 걸려져 있다가 불이 나면요, 그러니까 정확히 화재가 감지가 되면요, 저게 열어줘요. 그럼 저 문이 스르륵 닫혀서 닫혀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피난 계단, 피난 존을 별도로 연기와 불로부터 차단해 주는 저런 장치도 있어요. 저게 이제 자동 폐쇄 장치 도어가 있고 자동 폐쇄 장치 창문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창문이에요. 화재가 감지가 되면 체인이 있어서 저 체인이 감깁니다. 체인이 감기면서 창문이 자동으로 닫혀요. 그래서 신선한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신선한 공기가 그 피난 존에만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소방기구와 피난기구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 소화기, 뭐 다 아시죠? 2번이 자동 확산 소화기. 불이 저렇게 나면 저 안에 이제 그 소화 분말액이 있어서 저게 쫙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3번이 자동식 소화기. 4번이 완강기. 3층에서 10층까지 호텔이든 아파트든 다 이렇게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5번이 피난 사다리. 6번이 공기안전 매트. 이건 관리사무소에 보통 보관하고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제가 3번
좀 설명드릴 거예요. 렌지 후드 위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식 소화기인데 요즘 저런 걸 많이 쓰는데 이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우리 현장에 이제 딱 설치하자마자 찍은 사진인데 아직 렌지 후드 보양지도 안 벗긴 그런 상태에서 찍은 거죠. 세대 내에 화재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다면 거의 대부분이 조리대에서 발생을 해요. 거기서 불을 쓰니까 음식에 이제 가스불을 올려놓고 외출한다거나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거기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경우 불이 나면 렌지 후드에 저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열 감지 센서가 있고요. 저 확산 소화기하고 비슷하게 생긴 둥그런 저 안에 소화 분말액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열 감지 센서에서 감지를 하게 되면 그 스프링쿨러 헤드 있듯이 저 분말액이 터질 수 있도록 그게 또 같이 뽑아져 있어요. 렌지 후드 밑판에, 그러니까 음식의 연기를 뽑아내는 그 렌지 후드 판에 열 센서가 있고 소화 분말액이 터지는 헤드가 있고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혹시 불이 나도 저 안에서 소화 분말액이 충진되어 있는 저 분말액이 연결관을 통해서 조리대로 소화 분말액을 발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화재를 잡을 수가 있는 중요한 장치인 거죠. 렌지 후드 위에 상부장을 열어보면 저렇게 동그란 장치가 보인다면 그게 이제 있는 거고요. 저게 없다면 리모델링 혹시 하시면서, 인테리어 하시면서 저거는 꼭 좀 설치하시도록 제가 추천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현장에서는 저런 뭐 각종 장비들이 완벽하게 구현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화재를 대비하기 위해서 주로 소화기를 많이 쓰는데, 대형 소화기가 있어요. 대형 소화기를 저렇게 이제 비치해 놓고 쓸 필요가 이제 있는 거죠. 별도의 바퀴 달린 보관함을 제작을 해서 6개를 한꺼번에 이동이 간편하게 그렇게 이제 제작을 했던 그런 사진입니다. 예. 오늘 제 8회 가설 설비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9회 착공 서류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